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도박사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배당을 2.25 배당,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 배당을 2.9 배당으로 보면서 홈팀인 프랑크푸르트의 우세를 점쳤지만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분데스 리가에서 일단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근 폼이 좋은 팀이었고,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은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은 정말 큰일이 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발 부상으로 이번 독일 원정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은 지난 주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리그 17위 울버햄튼에게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하지만 4대2로 박살나 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너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3부 리그팀 수준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토트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 필요 없다, 나가라, 우리에게는 어린 선수들이 더 좋다 라면서 존슨 텔 뭐 이런 선수들을 더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이 녀석들이 이제 토트넘의 승리를 안겨다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포백, 메디슨, 벤탄크루, 베리발, 3 미들, 마티스텔, 솔랑키, 존슨의 4-3-3으로 나왔는데 과연 손흥민 없는 이 스쿼드로 이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토트넘이 공을 잡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분, 이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약하게 맞으면서 비카리오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엔즈 감독이 초조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11경기 동안 최근 골을 넣지 못하는 솔랑키가 최전방에서 공을 뺏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이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 진영에서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양팀 모두 이번 경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텔이 이제 15분 여기서 이제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접고 안으로 들어와서 솔랑키를 겨냥해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솔랑키가 이 공을 헤더로 맞췄지만 이제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솔랑키는 헤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였고, 그리고 16분 반더벤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에키티케에게 후방에서 롱볼이 들어왔고 에키티케가 먼저 공을 잡고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반더벤이 이렇게 몸으로 막아내면서 일단 반더벤이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분 존슨은 여기서부터 달려와서 이제 엔드라인까지 가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그 공을 마티스 텔이 슈팅을 때린다는 것이 또 크게 빗나가고 말았는데, 조금 어이없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존슨이 절대로 오른쪽 측면을 이렇게 돌파하지 않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이렇게 마티스 텔에게 떠 먹여주는 전술을 지시한 엔제 감독인 것 같았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골을 넣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마티스 텔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분 텔이 이렇게 또 측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접고 와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상대 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항상 이제 왼쪽 윙어, 왼쪽 윙백으로만 쓰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마티스 텔에게는 자유를 주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찬스를 주었는데 이런 전술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중거리 슛을 넣지 못하지 안타까워하는 텔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도 수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날아가면은 패배를 한다면 경질되거든요. 아니면 또 욕을 엄청나게 먹을 예정인데, 이렇게 존슨에게까지 수비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34분에 솔랑키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존슨이 프리찬스로 나한테 공 달라고 계속 손을 흔들었는데 솔랑키의 시야가 너무 좁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오늘 계속 잘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또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에키티케에게 이제 경합해봐라, 싸워봐라 라는 롱볼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 공을 로메로가 잘 막아내면서 일단 로메로에게 막히는 에키티케였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2명에게 오늘 막히는 에키티케는 이제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9분 메디슨이 한 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이제 이 공을 메디슨이 먼저 터치하고 이렇게 터치를 한 상황에서 후로 키퍼가 메디슨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쓰러져 버렸는데 심판은 VAR 체킹을 하고 와서 PK를 선언하면서 토트넘이 앞서갈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키커는 솔랑키였는데요. 솔랑키는 침착하게 가운데로 공을 차면서 42분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토트넘이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이렇게 전원 수비하고 조심스럽게 경기하는 엔제 감독이었다. 이제 리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경기에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경기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엔제 감독은 조금 약간 뭐랄까 치사하고 경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을 넣고 기뻐하는 토트넘 선수단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이제 44분 아까 메디슨이 키퍼와 충돌하고 나서 몸을 다치고 말았는지 셉세비와 교체 아웃되기도 했습니다. 45분에 교체되며 셉세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초조한 듯한 프랑크푸르트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존슨이 종료 직전에 굳이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다리를 걸면서 상대를 넘어뜨려 버렸는데 존슨의 이 무식한 행동 때문에 패스아웃이 날 뻔한 양팀 선수들이었고 존슨은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전반은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요.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롱볼로 이제 에키티케를 겨냥하는 전술로 나왔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고 토트넘은 이제 전원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했는데 슈팅 6개, 유효슈팅 3개 날리면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전술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수비진의 평점이 좋거든요. 원래대로라면 포로와 우도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었고 그래서 수비진이 점수를 초반에 전반전에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수없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난 울버햄튼과 경기에서는 센터백 2명 박아놓고 지금 윙백, 풀백도 앞으로 전진시켜서 공격을 시키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이제 실제 팀 포지션을 보면 지금 풀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존슨도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 리그에서는 그냥 공격해.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수비해. 라는 재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와 정말 자기 감독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짓을 할 수 있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리그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이제 욕을 먹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만 이런 전술을 보여주는 엔제 감독은 조금 치졸해 보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한 골 끌려가는 프랑크푸르트는 시작하자마자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은 단단하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포로고 여기가 우독이거든요. 여기가 우독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티스 태까지 내려와서 전원 수비를 하는 토트넘이었다. 리그와는 다른 토트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은 이렇게 계속 꽁지를 내리고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온 토트넘의 수비는 단단했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이런 토트넘의 수비를 뚫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이제 토트넘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또 이렇게 베리발 그리고 여기는 뭐 계속 로메로, 반더벤 전원 수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수비만 하는 토트넘의 수비 벽을 뚫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렇게 수비를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은 리그에서는 리그 성적 개나 줘버려라. 나는 내 엔터테인먼트 축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니 이런 장면을 볼 때 너무 짜증이 났던 게 아니 그러면 왜 리그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면 됐었는데 리그에서만 자신의 축구 철학을 지키고 지금 이렇게 경질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수비하면서 실리 축구를 하는 토트넘의 엔제 감독은 점점 더 싫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계속 수비만 하지 않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크푸르트가 계속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80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토트넘은 실리 축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은 점을 33% 먹고 이례적이죠. 엔제 감독은 리그에서 공 항상 더 오래 잡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겨야 되니까 일단 수비하고 있었고 일단 슈팅을 6개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후반전에는 골을 넣기보다는 일단은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서 에라 그냥 슈팅 때려 유효 슈팅 안 때려도 돼 하면서 그렇게 슈팅을 때려서 상대 골킥이 진행되면은 이제
토트넘은 역습을 당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엔젤 감독은 오늘 이기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젤 감독은 이렇게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진짜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리그에서는 이런 짓을 안 했다, 리그에서는 계속 졌다 라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텔이 나오자 이제 텔에게 떠 먹여주는 역할을 존슨에게 주었다는 것도 별로 너무 짜증이 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텔을 존슨의 도우미로 쓰지 않고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접고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때리는 역할을 주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엔젤 감독은 너무 짜증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엔젤 감독은 경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리그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주고 일단 4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복귀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잘 융합된다면 토트넘이 우승각이 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면 좋겠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